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오후 배구 두 가지 경기 그리고 이제 세축 경기 두 가지 경기 총 네 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시면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탁구에 대한 경기들을 항상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제가 어제는 분석을 따로 안 했었고요. 업로드된 자료도 없었고 경기가 없었습니다. 요게 그저께 이제 분석표인데 요런 식으로 항상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은 또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멘트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KB 손보랑 삼성화재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KB 손보, 삼성화재.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손해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손보가 이제 승점이 47점이죠. 47점으로 리그 3인데 다만 이제 한전이 46점, 옥저가 45점, 우카가 43점. 지금 3위, 4위, 5위, 6위까지가 단 4점밖에 승점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언제 뒤집혀도 전혀 이상한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손보 입장에서는 오늘 리그 꼴찌 3화를 만나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3점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뭐 3대 0이라든지 3대 1 이상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홈팀 선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에나라든지 나경복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밸류가 높은 이름값이 높은 이런 아웃사이드 히터라든지 아포지 자원들이 존재하는 팀이고요. 최근 공격에 대한 성공률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오늘 아미까지 아마 합류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뭐 나경복이라든지 임성진이라든지 누가 부진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밋이 들어가면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손보 입장에서는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는 동기부여까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력은 잘 나와준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화재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이번 시즌 손보 원정을 떠났을 때 총 두 번의 맞대결에서 두 번 다 셧아웃으로 패배를 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까지 조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성공률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강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만한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손해보험이 지금 리시브가 조금 아쉽기는 한 상황인데 사마도 이제 서브가 강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하게 서브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손보의 리시브를 흔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순수 화력 대결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사실 손보가 좀 일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기가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손보가 홈발이라든지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손보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봤을 때 KB 손해보험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173.5 언더 가능성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 자, 다음 경기 현대건설이랑 도로공사 경기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도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죠. 지금 양 팀이 승점 3점 차이 1위, 2위 맞대결인데 오늘 현건이 만약에 셧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3대1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도로공사와 이제 승점이 동률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공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서 현건과의 격차를 좀 더 많이 벌려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매치업이 될 것 같죠. 자, 홈팀 현대건설이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4연승 구간을 조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건이 조금 아쉬운 부분,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지훈이가 지금 시즌아웃이 됐죠. 아웃사이드 히터진의 조금 밸류 자체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사실 지금 뭐 칼이라든지 양효진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에 대한 이런 부상 이슈 100%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은 범실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진이 조금 얇아지는 부분, 핵심 코어들의 부상 이슈, 최근에 범실에 대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꽤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에 현대건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만 현건이 최근에 4연승을 달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크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라든지 최근에 서브가 되게 강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원정팀 도로공사죠. 일단은 지금 강소희가 출전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김종민 감독 입장에서는 뛸 수는 있지만 90% 이상, 100% 가까이 되는 몸 컨디션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좀 생각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회복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고 봄 배구까지 조금 봐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인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강소희가 없는 상황에서도 김세인이가 경기력이 괜찮아요. 뭐 공격 성공률이라든지 리시브라든지 아니면 디그까지 아웃사이드 히터가 보여줘야 되는 대부분의 지표가 평균 이상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도공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게임을 갔을 때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좀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양 팀 다 명확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옥광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185.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사실 저는 어느 팀이 이겨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좀 박빙의 경기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두 가지 경기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CL 두 가지 경기만 살펴볼게요. LT 마드리드랑 이제 뉴캐슬 경기 두 가지 경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드리드랑 클럽 브리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팀 밸류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일정이 조금 빡빡하기는 해요. 2월 22일 날 리그 경기가 있었고요. 이틀 쉬고 다시 컵 경기를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제 최근에 누가 빠져 있냐면 이제 바리오스가 지금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사실 중원에서의 밸런스를 과연 잘 맞춰줄 수 있을까라는 리스크가 조금 존재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공격진은 워낙에 또 빵빵한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득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만 원정팀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라인을 조금 많이 올려서 게임을 풀고 가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득점도 아예 꽉 묶이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고, 득점이 많이 좀 나와줄 거지만 실점도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T 마드리드가 경기를 내어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사실 아예 무실점으로 꽁꽁 막는 느낌도 아니다라고 했을 때 AT 마드리드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뉴캐슬이랑 이제 카라바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도 사실 뉴캐슬에 대한 선호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양 팀이 2월 19일 날 경기가 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 뉴캐슬이 6대1 원정에서 대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대승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은 뉴캐슬 수비 쪽이 조금 누수가 있거든요. 뭐 부상이라든지 경고 누적이라든지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말릭 티아우가 경고 누적 이슈가 있고요. 뭐 보트만이라든지 리브라멘토라든지 역시나 부상 이슈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수비 코트에서의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이 조금 거슬리기는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뉴캐슬이 어느 정도 실점을 가져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봤을 때 이 카라바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UCL에서 평균 실점이 2실점이 넘어가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종합해 봤을 때 오늘 경기도 조금 빠른 템포에다가 화력전으로 진행될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뉴캐슬의 수비가 조금 얇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4가지 경기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멤버십도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